중국 상하이. 시간은 밤 10시. 신축 맨션이 즐비한 상하이의 교외입니다. 쇼핑몰 안에 유니클로 점포가 있습니다. 매장 면적 255평, 월 평균 매출 3억 1천만 원. 유니클로 표준점인 상하이 유황광장점입니다. 10시, 폐점 시간입니다. 점장과 스텝 모두 5명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할까요? 점장인 링황 씨에게 물어보니 RFID로 재고 조사를 실시합니다. 손에는 리더 장비인 핸드터미널. 이렇게 적은 인원수로 재고 조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은 10시 10분. 재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유니클로의 재고 조사는 보통 하루 영업을 쉬면서 스텝이 총동원돼 실시합니다. 이번에 핸드터미널을 사용하는 사람은 4명. 점포 내 각각 정해진 범위를 스캔합니다. 또한 스캔 누락이나 IC 태그가 없는 상품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면서 2시간 만에 상품 확인 작업을 마쳤습니다. 전에 지원 방식으로 재고 조사를 할 때는 모든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했었어요. 그때는 상품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지만 RFID를 사용하면 모든 상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전 부문의 스캔율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RFID는 상품을 한꺼번에 정확하게 식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재고 조사 등 점포의 업무 효율도 큰 폭으로 개선. 이 점포에서는 지원 방식의 경우 200인시였었는데 RFID 도입으로 인해 10인시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즉, 우리는 RFID 도입으로 인해 상품 관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유니클로 차이나에 RFID가 도입된 것은 2017년 12월. 그 후 158점포로 도입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어떤 목표를 내걸고 RFID의 방식과 운영 면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 목표란 바로 점도의 결품 개선. 지금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전 점포 평균 점도 결품률은 2.32%에서 0.19%로 점도 결품 시간은 3.09%에서 0.41%로 개선됐습니다. 더욱이 어느 에리어는 해당 에리어 전 점포가 개점 시에 점도 결품 제로를 실현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18년 FW 매출은 전년 대비 139%. 이러한 결실의 뒤에는 본부 사원과 에리어 매니저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유니클로 차이나의 본부입니다. 영업 후 회의에 참가한 사람은 2018년 9월에 막 취임한 난징시를 중심으로 5점포를 담당하고 있는 에리어 매니저 첸 신시우 씨입니다. 개점 점도 결품 제로인 에리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첸 씨이며 게다가 최근 4개월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리어 전 점포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결품 제로는 정상적인 점포의 모습이며 RFID가 도입된 지금이야말로 기회인 것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은 전부 매장에 진열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바뀐 점 같아요. 점두 결품을 가시화함으로써 제로가 가능했던 거지요. RFID로 상품을 관리하면 결품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상품 보충 등 사람이 작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상품을 1SKU 단위로 관리가 가능한, 즉 상품 하나하나의 가시화를 실현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면 결품 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제일 잘 팔리는 금요일에도 결품률 제로를 유지하고 있어요. 문제는 월요일인데 신상품이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 보통 오후 2시 정도까지는 결품 상태로 있게 됩니다. 신상품이 투입되는 월요일의 개점 점두 결품 제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업부 회의 후 본부사원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신상품이 들어왔을 때 점두 결품을 제로로 하기 위한 지도 방법을 확인해 볼까요? 멤버는 영업지원 렌 페이페이 씨와 장신톤 씨입니다. 영업지원은 각 점포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분석해 개선책을 알려주는 것이 주된 업무. RFID 도입이 결정되고 난 후부터는 여러 가지 지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개점 점두 결품 제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품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SKU를 기준으로 한 정확한 인원 계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회사 표준에 맞춰 상품 보충 인시를 계산했는데요. 점포 상황은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과부족이 발생하는 거죠. 점포에서 직접 계산하면 더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점장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회사가 정한 표준에 맞춘 상품 보충 인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점포 상황에 맞는 인시 계산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난징시 교외에 있는 담당 점포에 첸 씨가 나타났습니다. 목적은 월요일에 개점 점두 결품 제로 실현, 그리고 개점 후의 결품을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점장 순슌 씨입니다. 먼저 월요일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시 계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의 품번은 30 SKU, 보통 이 룰을 적용합니다. 기준은 1 SKU 단위. 하지만 순 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포장 상자 단위로 계산했었어요. 지금까지의 인시 계산은 포장 상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기본이 되는 적용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1 SKU 단위로 적용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100 SKU당 1인시가 필요. 이 점포의 신상품 입하는 25개 품번. 첸 씨는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지도합니다. 25 곱하기 30은 750. 맞아요, 750 SKU. 8시 출근, 10시 개점. 이 시간 안에 일을 마치려면 적어도 7, 8명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8명이요? 7, 8명 확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몇 명이면 가능한가요? 대여섯 명 정도요. 부족한 인원은 3명 정도. 상품 관리의 정확도가 향상되어야
세밀하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월요일을 대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해결책은 출근 시간을 앞당겨 인실을 늘려서 개점 전에 방범 태그 부착과 결품 보충이 개선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인시에 맞는 스텝 확보. 향후 대처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과제는 개점 후의 결품 근절. 물론 대책은 있으며 영업 중에는 15분마다 RFID를 이용해 결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품이 있으면 즉시 상품을 보충. 재고가 없는 경우는 메모를 남겨 스텝 전원이 공유합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은 상품은 아무래도 결품이 생기게 돼 판매 기회 로스가 발생합니다. 첸 씨는 이러한 대책에 또 한 가지를 추가함으로써 결품을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같이 볼까요? 점포는 지금 이 SKU 이하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매장 상품은 항상 이 SKU 이상을 유지할 것. 1 SKU밖에 없으면 고객이 집어든 시점에서 결품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이것은 다른 점포의 성공 사례. 결품 근절을 위해서는 스태프들이 알기 쉽고 실행 가능한 명확한 룰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적용시켜 실행함으로써 한 점포에서 한 에리어로 그리고 한 에리어에서 여러 에리어로 확대되는 점에서 면으로 확대시키는 전략입니다. 이처럼 에리어 매니저는 다른 점포의 동향을 살피고 점포에서는 1 SKU 단위로 점포의 특징에 맞춰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이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임 에리어 매니저로서 RFID로 일하면서 깨달았는데요. 이전 업무에 비해서 9월, 10월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점장님들과 매장 업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절약해서 생긴 시간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 데 사용한다. 첸 씨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포 운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적극적으로 접객에 임하는 스텝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아이옷을 고르고 있는 고객이 있습니다. 실은 색깔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스텝이 곧장 다가가 접객. 저희 매장에는 이 색뿐입니다. 파란색은요? 이걸로 주문 가능합니다. 재고가 없다. 하지만 스태프들과 재고 확인을 공유하고 있어서 창고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객을 기다리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O2O라는 네트 판매를 권유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고객을 그 자리에서 도울 수 있도록 절약한 시간은 세심하게 접객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객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매장에 이 상품이 없었어요. 하지만 스태프분이 인터넷으로 주문해 주었어요. 정말 편리하네요. 이 점포에서는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돼 가고 있었습니다. RFID의 도입으로 생겨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본부 사원의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본부 영업 지원인 페이페이 씨와 신톤 씨입니다. 에리어 매니저인 첸 씨가 담당하고 있는 점포에서 수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난징시 교외 쇼핑몰에 있는 결품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포입니다. 조례 시간. 그곳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수치 이상은 실제 재고와 RFID 상의 숫자가 맞지 않는 것. 원인 중 하나가 RFID의 사용법입니다. 페이페이 씨는 스태프들이 RFID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RFID가 도입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점포에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두 알고 있나요? 48,000점 정도 있습니다. 만 SKU입니다. 매장에 이렇게 많은 상품이 있고 그것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전에는 점장이 매일 결품을 확인하고 그리고 발주하고 점장 혼자서는 탑 60까지가 한계였습니다. 1,800 SKU입니다. 하지만 매장에는 약 만 SKU가 있어서 점장 혼자서는 절대로 시간 안에 끝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 업무 중에 이 RFID로 결품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결품 제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점포를 방문하는 일.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스텝 전원을 이해시키는 일이 영업본부 본연의 업무. 페이페이 씨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IT에는 IT에 맞는 말이 있고 현장에는 현장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통역처럼 말을 알기 쉽게 현장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본부에서 내려오는 업무 지시가 점포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전달하는 본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태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해했어요. 결품 제로는 고객 만족으로 연결되어 판매 찬스가 늘어나게 됩니다. 종이로 된 전달문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점장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스태프들에게 제대로 의사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점장인 유랭환 씨입니다. 점장과 함께 확인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 3명이 간 곳은 수선실. 이 상자는 IC 태그가 폐기된 포장팩 등 폐기용 IC 태그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정보는 당연히 폐기 완료 표시가 떠야 합니다. 하지만 저번 재고 조사 때 카운팅이 누락됐나? 체크해봐. 매장에 있다고 표시된 상품이 나온 것입니다. 폐기라고 적혀 있어도 자세하게 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스태프들이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재고에 차이가 생기는 원인. IC 태그 관리는 상품이나 돈 관리와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에리어 매니저와 점장님과 점포를 돌아보았는데 진행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어요. 메일이나 유믹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몇 번이나 전달했는데도 현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과 본부에서 지시한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서 완벽하게 이해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매장에 직접 가지 않으면 현장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매일 결품에만 신경을 써서 IC 태그와 상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은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매출을 숫자를 바꾸기 위해
영업 지원이 현장에 투입되는 일.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잘 없었습니다. 점포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스텝 모두가 지시사항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가 통일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현장으로 향합니다. RFID의 도입으로 얻게 된 것은 상품 관리의 정확도 향상과 시간. 그에 따라 유니클로 차이나에서는 전 직원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